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혹시 최근에 자녀에게 집 사라고 돈 보내셨나요? 부모님 요양원비 대신 내드렸나요? 그럼 큰일 났습니다. 세무서가 벌써 여러분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60세 김정자 할머니는 단돈 4천만 원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보냈다가 1,500만 원 세금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 간 돈 거래에 숨겨진 함정.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재산을 세금으로 날리지 않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줬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세무 전문가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지난달 제가 만난 65세 김 여사님, 평생 목욕탕에서 손님 등을 밀어주며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신혼집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석 달 뒤 갑자기 1,500만 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답니다. 우리 아들 돕는데 세금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증여세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통장에 돈 넣고 빼는 건 내 자유지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025년 5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이 도입한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금융 거래를 빠짐없이 분석한다고 합니다. 100만 원 이상 큰 금액이 오가면 바로 딩동하고 알람이 울리는 거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고요? 세무 공무원들이 여러분 통장에서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면 그만큼 성과급을 더 받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샅샅이 뒤질 동기가 충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정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꿀팁들을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 움직이실 시간 드릴게요. 눌러주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녀가 결혼하거나 첫 집을 마련할 때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실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히 몰랐기 때문에 말이죠. 망원동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만 들려드릴게요. 이 70대 할머니는 미국 유학 가는 손자를 위해 큰맘 먹고 1억 원을 보냈다가 2달 뒤 1,900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세금은 이미 다 냈는데 손자 주는 돈에 또 세금을 내라니. 하며 한숨만 쉬셨죠. 제가 세무사로 일하며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자식한테 돈 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해요?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세금 다 냈는데 또 내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냉정합니다. 이미 세금 낸 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는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을 피해 몰래 돈을 주고받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고 들통나면 더 큰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신 제가 오늘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면제되는지, 이런 비법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제 곧 이어질 내용에서는 국세청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합법적인 증여 방법과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꼭 피해야 할 위험한 함정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날리지 않으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은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증여세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이나 재산을 그냥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많게는 돈의 절반까지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67살 할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을 위해 2억 원을 보내줬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넉 달 뒤 국세청에서 4,200만 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돈을 보낼 때 아무런 서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들 결혼 축하해, 집 사라는 메모만 남겼던 거죠. 세무서에서는 이걸 보고 이건 증여다. 세금 내야지. 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2025년 5월부터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보너스를 받는 제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이제 그분들의 보물찾기 놀이터가 된 셈이죠. 요즘은 인공지능이 모든 돈 거래를 다 살핀다고 합니다. 통장 입출금,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부동산 거래까지 전부 확인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몰래 통장 하나 숨길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준비 없이 큰 돈을 주고받으면 위험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언제 이건 증여다라고 판단할까요? 4가지 위험한 경우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자 없이 큰 돈을 보내는 경우. 결혼 자금이나 집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줬는데 이자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나중에 갚아라고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세무서는 말이 아니라 서류를 봅니다. 둘째, 차용증 없는 거래.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서류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반드시 서류가 있어야 해요. 셋째, 생활비로 위장한 송금. 매달 50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면 세무서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나눠주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넷째, 어린 자녀 통장에 돈 넣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통장에 계속 돈을 넣으면 증여로 봅니다. 아이는 소득이 없으니까요. 부산에 사시는 이명수 아저씨는 딸 전세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내며 메모에 딸 사랑해라고 적었다가 3,300만 원 세금을 물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제 세금 폭탄을 피하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와 펜 준비하셨나요? 이 비법들만 잘 지키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비법 첫째, 철저한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작성할 때는 금액을 금 1억 원정처럼 숫자와 한글로 함께 쓰고 이자율은 최소 연 4.6%로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가품처럼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자필로 서명하고 날짜도 꼭 쓰세요. 도장보다는 자필 서명이 더 확실합니다. 가능하면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고 차용증 원본은 돈 빌려준 사람이, 복사본은 빌린 사람이 각각 보관하세요. 비법 둘째, 실제로 돈이 오가는 흐름 만들기.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송금할 때 메모에 6월 이자라고 꼭 적어야 해요. 현금으로 받지 말고 항상 계좌로 받으세요.
특히 1년 넘게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최수진 어머니는 아들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아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매달 최소 5만 원이라도 이자를 내라고 했대요. 그 덕분에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비법 셋째, 증빙자료 잘 모아두기. 세무조사는 과거 5년까지 들여다봅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까지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인천의 박민철 씨는 차용증을 잃어버렸지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둔 덕분에 세무조사를 무사히 넘겼답니다. 이제 특별 비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부부가 각각 주면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교육비와 의료비예요. 자녀나 부모님의 교육비나 병원비를 직접 학교나 병원에 내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 유학학비를 학교로 직접 보내면 세금이 없지만 손자 통장으로 보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여러 해에 나눠서 주세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한 번에 주면 4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하지만 4년에 걸쳐 매년 5천만 원씩 나눠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계시면 재산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어요. 결혼이나 이사 같은 큰 행사 때는 현금 대신 가구나 가전제품을 직접 사서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선물은 보통의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증여세는 가족에게 재산을 그냥 줄 때 내는 세금인데 최대 돈의 절반까지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돈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둘째, 진짜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셋째, 모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나 병원비는 직접 기관에 내면 세금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가족 간 돈 거래의 위험성과 현명한 대처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론 부분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도 국세청에서는 엄격하게 살핀다는 점, 그리고 2025년 5월부터는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점, 이제 우리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본론에서 다루지 않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에요.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차용증을 쓸 때는 이런 실수를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쓰자고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을 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자율은 최소 연 4.6%, 상환 계획은 2025년 7월부터 매월 50만 원씩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증입니다. 공증? 그게 뭐야?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정말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둘째, 이자와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이자 지급이에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입금되도록 하세요. 송금할 때는 메모란에 6월 이자라고 꼭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사업이 어려워 이자를 내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내라고 조언하세요. 5만 원이라도 규칙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학 학비로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손자가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이자를 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손자에게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보내라고 하셨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규칙적인 이자 송금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이건 증여가 아니라 진짜 대출이구나라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셋째, 증빙 자료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관리하세요. 요즘은 종이 서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차용증을 사진 찍어두고 이체 내역도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폭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내용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증여세 신고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만약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추가 세금까지 물게 돼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요즘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나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둘째, 교육비와 의료비는 이건 비과세야 라고 알려드렸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나 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 계좌로 입금했다가 그분이 다시 학교나 병원에 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한 단계를 거치지 말고 바로 기관으로 송금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는 것입니다. 학비나 병원비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건 증여가 아니라 교육비예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생활비 지원도 현명하게 하세요.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계신다면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을 보내지 마세요. 매달 100만 원 정도는 괜찮지만 매달 500만 원씩 보내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이야 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평소보다 몇 배 큰 금액을 보내면 세무서에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체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명확히 적어두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결혼이나 이사 같은 특별한 날 선물은 현금보다 현물이 좋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같은 가구나 가전을 직접 구매해서 선물하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비싼 명품 가구는 역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선물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결혼 선물은 혼수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 결혼식 전이나 결혼식 날에 맞춰 선물하는 것이 좋아요. 결혼한 지 한참 지나서 선물하면 일반 증여로 볼 수 있으니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함께 증여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1년에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몇 년에 걸쳐 나눠주면 큰 돈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올해 주고 내년에 또 5천만 원씩 주면 2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죠. 약간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집 마련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몇 년에 걸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째,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증여. 이건 정말 복잡합니다. 아파트나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크고 다양한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10만 원의 상담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 세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자녀가 판매할 때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집 마련을 위해 큰 돈을 주실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갑자기 큰 돈을 주고받으면 세무서에서 가장 의심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했다면 훨씬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 어려우셨을 텐데 우리 모두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 우리가 함께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